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예전보다 쉽지 않으신 분 계시죠? 며칠씩 못 가고 배가 빵빵한데 변비에 좋다는 걸 다 먹어도 딱히 효과가 없고요. 유산균도 먹어보고 물도 열심히 마셔보고 야채도 엄청 먹는데 말이죠. 근데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뭐가 맞는지 몰랐던 거예요. 젊을 때는 물 좀 많이 마시고 과일 먹으면 다음날 바로바로 변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안 돼요. 며칠을 참다가 드디어 화장실에 가도 힘은 잔뜩 줘야 하고 나오는 건 시원하지 않고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다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그 바뀐 몸에 맞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60대 이후의 장은 20대의 장이랑 구조 자체가 달라요. 움직임도 다르고 수분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변이 만들어지는 속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20대 방식으로 60대의 변비를 고치려고 하면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 넘쳐나는 변비 정보들 있잖아요. 유산균 드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채소 무조건 많이 드셔야 해요.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닌데 이것만으로 오래된 변비가 해결된다면 고생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짚어드리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변과 장을 부드럽게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와 생활 방식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세요.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강 위한 정보들 계속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변비라는 단어 들으면 좀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60대 이후 변비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몸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 중 하나예요. 문제는 그 변화의 정체를 제대로 모른 채 젊을 때 해왔던 방식으로만 계속 시도하다가 효과를 못 보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을 때 변비는 어떤가요? 야식 많이 먹었거나 출장 가서 식사가 불규칙했거나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잠깐 생기고 며칠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비는 달라요.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계속 안 나와요. 물도 마시고 채소도 먹고 유산균도 챙겼는데 배는 더부룩하고 뻐근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년기 변비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수분이 예전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 예전보다 덜 움직이는 것, 거기에 혈압약, 진통제, 철분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들이 장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노년 변비예요. 그러니까 며칠 못 봤다는 문제가 아니라 배변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까지 왜 해결이 안 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탄의학적으로 보면 날 들수록 몸의 진액이 줄어든다고 표현해요. 진액이란 몸 안의 수분과 영양물질을 통틀어 말하는 건데 이게 부족해지면 장도 건조해지고 변도 딱딱해지고 장 자체가 매끄럽게 움직이기 어려워진다고 봐요.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몸 안이 윤기를 잃어간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 윤기를 되찾아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 장이 하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고 나면 소장을 지나 배장으로 넘어와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변을 만들어내고 그걸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젊을 때는 꽤 빠르게 돌아가요. 음식을 먹으면 하루에서 이틀 안에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되면 이 과정이 느려져요. 장이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장 통과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대장은 그 변에서 수분을 계속 빨아들여요. 원래도 대장이 수분 흡수를 하는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분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 결과
변이 점점 딱딱하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딱딱한 변은 나오기도 힘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힘을 줘도 잘 안 나오고 나와도 시원하지 않고 나중엔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는 분도 계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배에 힘을 주는 능력, 그리고 배변 반사라는 게 있어요. 배변 반사는 변이 직장 근처까지 오면 이제 화장실 가야 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사도 나이 들면서 둔해질 수 있어요. 신호가 약해지니까 화장실 갈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변은 또 더 오래 머물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배에 힘을 주는 복근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죠. 젊을 때는 힘 한 번 주면 나오던 게 지금은 온 힘을 다해도 안 나오는 느낌이 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왜 단순히 물 많이 마시세요 만으로는 부족한지가 이해돼요. 물론 수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장이 느린 상태에서 물만 마신다고 장 통과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아요. 변이 이미 굳어버린 상태라면 수분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도 달라야 해요. 오늘 이야기할 재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고 변에 수분이 머물게 하고 배출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쪽으로요. 장이 마른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장조변비라고 해요. 장이 건조해져서 생기는 변비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아주 직관적인 표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호스에 물이 잘 흐르려면 호스 안쪽이 매끄럽고 촉촉해야 해요. 그런데 호스 안이 건조하고 거칠면 물도 잘 안 흐르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 안쪽에는 점막이 있고 그 점막이 분비하는 점액이 변을 코팅해서 미끄럽게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수분 섭취가 줄고 장 환경이 변하면 이 점액이 예전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변이 장 안에서 부드럽게 이동하지 못해요. 마찰이 생기고 통증이 오고 변이 조각조각 나오거나 나왔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노화가 진행될수록 장세포 자체의 활력도 떨어져요. 젊을 때처럼 장이 활발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변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변비는 변이 안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변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몸에 음기가 부족해서 장이 촉촉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치료 방향도 강하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장을 촉촉하게 하고 진액을 보충하는 쪽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세게 밀어내야 해 라고 생각하세요. 변비약도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많죠. 그런데 장이 건조하고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내면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어도 장 자체가 더 지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방향은 어떻게 하면 장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까예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물 많이 마시고 채소 먹고 유산균 먹었는데 왜 변이 안 나오지?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건 그 방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은 정말 중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이미 느려진 장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물은 적당히 꾸준히가 맞고 물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채소 이야기도 할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채소라고 다 같은 섬유가 아니에요. 거친 불용성 섬유가 많은 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미 장이 느린 상태에서 섬유질만 많이 넣어주면 변의 부피는 커지는데 밀어낼 힘이 없어서 더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산균은요? 장 건강에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꽤 있어요. 그런데 유산균이 모든 변비를 해결한다는 건 과장이에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서서히 바꾸는 역할이지 당장 변을 내보내는 역할이 아니에요. 게다가 유산균도 균종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균이 나한테 맞는지는 솔직히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해요. 단순히 좋다는 것을 넣는 것에서 지금 내 장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쪽으로요. 그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섬유질의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오래 녹는 수용성 섬유, 그리고 물에 안 녹는 불용성 섬유예요. 불용성 섬유는 채소의 질긴 부분, 통밀, 현미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변의 부피를 키워서 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장이 느린 분들한테 이걸 많이 먹으면 변이 크고 딱딱하게 쌓여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수용성 섬유는 달라요. 물을 흡수해서 젤처럼 부드럽게 변해요. 그러면서 변을 촉촉하게 감싸고 장 안에서 미끄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장 안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노년 변비에서 특히 근거가 잘 쌓여있는 수용성 섬유 중 하나가 바로 차전자피예요. 질경이라는 풀의 씨앗 껍질인데 물을 만나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변을 부드럽고 크게 만들어줘요. 외국에서는 사일리움 허스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차전자피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드셔야 해요. 물 없이 먹으면 오히려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양파, 마늘, 바나나, 귀리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도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건 섬유질을 갑자기 많이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갑자기 섬유질을 2배로 늘리면 장이 적응하기 전에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고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몸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섬유질이라고 다 같은 섬유가 아니에요. 지금 내 장에 맞는 섬유를 선택하는 것, 그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청국장 드세요? 냄새 때문에 드시기 불편한 분도 계시죠? 그런데 냄새만 빼면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청국장은 정말 빠지기 힘든 식품이에요.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식품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납효균이라는 균이 번식하는데 이 균이 장 환경을 바꾸는데 역할을 해요. 콩 자체에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발효되면서 소화가 더 쉬워지고 장 안에서 유익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들이 있는데 이게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청국장은 장을 세게 비워주는 음식이 아니에요. 먹자마자 다음날 화장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국장의 역할은 꾸준히 먹었을 때 장 안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마치 텃밭에 좋은 흙을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좋은 흙이 있어야 씨앗이 잘 자라듯 장 안에 좋은 환경이 있어야 배변도 자연스러워져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발효식품은 비위,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돕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활용돼 왔어요. 장의 기운을 북돋우고 소화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드시는 방법은요. 찌개로 끓이는 것도 좋지만 생청국장이나 청국장 분말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냄새 때문에 찌개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청국장 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거나 나물 무칠 때 넣는 방법도 있어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꾸준히 드시는 것. 그게 더 현실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청국장이 장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라면 푸른은 실전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푸른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서양 자두를 말린 건데요. 우리나라 슈퍼나 마트에서도 요즘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어요. 푸른이 왜 변비에 좋냐 하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식이섬유예요. 푸른에는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가 함께 들어있는데 그 비율이 장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2번째가 있어요. 바로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에요. 소르비톨은 천연 당분의 일종인데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성질이 있어요. 대신 장 안에 수분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장 안에서 이동하기 쉬운 상태가 돼요. 이게 변비약의 작용 방식과 비슷하기도 한데 차이는 천연 식품 안에 들어있는 거라 자극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푸른을 매일 소량씩 먹었을 때
배변 횟수와 변의 부드러움이 개선됐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실전형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드시는 방법은요. 하루에 2-3알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너무 느슨해지거나 설사가 날 수 있거든요. 작게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늘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푸른 2-3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에요. 냉속에 먹으면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해줘요. 냉동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고 씹어 드셔도 되고 따뜻한 물에 불려서 드셔도 돼요. 불리면 소화가 더 쉬워져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 다 한꺼번에 시작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 마음 이해해요. 빨리 효과 보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좋은 것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몸이 당황해요.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늘리면 장 안에서 발효가 급하게 일어나면서 가스가 쳐요. 배가 빵빵하고 뻐근하고 심하면 복통도 올 수 있어요. 푸른도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배가 너무 느슨해져서 설사를 할 수 있어요. 발효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주 작게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주일 정도 보면서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푸른은 처음에 2알로 시작해서 별탈 없으면 4알 뒤에 3알, 그 다음에 4알로 늘려보는 거예요. 청국장도 매일이 부담스러우면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수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반드시 물을 같이 충분히 마셔야 해요. 물 없이 섬유질만 늘리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어요. 아침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푸른 2알. 식사 후에는 가볍게 10분이라도 걷는 것. 이게 사실 어떤 영양제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몸이 움직이면 장도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배변 시간도 정해보세요. 아침 식사 후 20분 내외가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이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면 몸도 그 패턴에 맞게 준비를 해요. 억지로 나올 때까지 힘주는 것보다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는 변비 상식인데 사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채소만 많이 먹으면 된다. 채소가 좋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채소를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해요. 거친 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가스와 복구팽만이 심해질 수 있고 장이 느린 분들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산균만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서서히 바꾸는 것이 먹자마자 변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균종이 나한테 맞는지는 개인마다 달라요. 유산균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기배가 너무 큰 거예요. 세 번째,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 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장 통과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는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물은 다른 방법들과 함께 갈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번째, 며칠 못 봐도 괜찮다. 이틀, 사흘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이상 가거나 배가 딱딱하게 부어 있거나 통증이 온다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변비가 오래가면 장 전체에 부담이 쌓여요.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변비약은 다 나쁘다. 변비약이라고 하면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다만 자극성 변비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장이 그 자극에 의존하게 돼서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종류를 고르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안 좋다는 것도 무조건 써도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믿고 있던 것 하나쯤은 있으셨죠?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일상에서 식습관과 생활 루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쓰기 전에 먼저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들어주세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치질인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특별히 굶은 것도 아닌데 체중이 갑자기 빠지고 있다면 이것도 신호예요. 변비와 함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배가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구토가 함께 온다면 단순 변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복통이 심한 경우, 특히 배 전체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별 문제 없던 분인데 갑자기 심한 변비가 생겼다면 이건 꼭 확인이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의 갑작스러운 배변 변화는 장 이외의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신호 없이 만성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노년 변비는 단순히 며칠 못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 통과 속도가 느려지고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 반사가 둔해지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젊을 때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은 세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용성 섬유, 그 중에서도 차전자피 같은 것들이 장에 수분을 공급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줘요.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는 식품이 아니라 장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식품이에요. 푸르는 소르비톨 성분 덕분에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출을 돕는 실전형 식품이에요. 하루 두세 알, 따뜻한 물과 함께 아침에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아침 루틴, 식후 걷기, 배변 시간 만들기. 이 세 가지 생활 습관이 함께 가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가장 오래가는 방법이에요. 전 앞으로도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영상 만들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